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일이었나? 은퇴 후 50년까지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 개선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되게 어둡다고 얘기하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투자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 투자를 하는 게 비즈니스랑 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말이 많죠.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미국 주식 상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관련된 이슈를 끌고 나오면서 중국한테 120% 관세를 매기겠다. 너희들하고는 상호 관세를 하겠다. 아니면 관세를 내기 싫으면 우리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아메리칸 퍼스트 다시 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사실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한데 그것보다는 저희 이제 후폭풍이 두려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 쪽에다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다이렉트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들어왔던 것까지도 사실 모든 것 다 차단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헬멧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헬멧 안에 들어가는 그 스티로폼이요, 미국에서 제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셀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금 빨리 추가 주문 안 하시면 다음 주에는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제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게 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제 원가가 상승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거는 단순히 뉴스로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중국하고 미국 이런 관세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근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미국하고 중국 세계 원투잖아요. 이런 정책 하나 변화가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초보 셀러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셀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관세가 실제로 되거나 어쨌든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그때마다 흔들리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초보 셀러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참에 제대로 준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판매하시던 셀러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 방법이 통했어요. 그냥 중국의 1688에 있는 혹은 알리바바에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쓰면서 아주 저관여로 하면서 타입을 간단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관세가 들어가면서 저렴해서 판매하던 가격으로 승부 보던 것들이 더 이상 가격으로 승부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관세가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수입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금 붙여서 판매를 하던 것들이 지금 한 2,500원, 3,000원 정도에 수입을 하게 돼서 이젠 더 이상 1,000원에 수입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가격을 붙이게 되면은 그냥 중국에서 갖고 와서 그대로 팔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쉽게 하면서 비즈니스 했던 셀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관세가 타결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서로 상호간에 부여가 되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저가로 상품을 들여와서 고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는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쉬운 방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중국의 저렴한 상품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던 방식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공장인 건 변함이 없어요. 중국이 아직도 70% 이상의 생필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상품들도요,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한국에 와서 브랜딩이 되든 한국에 와서 마케팅이 돼서 새로운 상품으로 변모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 비즈니스도 세계 정책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해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
처음 생산될 때부터 마케팅을 감안해서 만든 리브랜딩 된 내 브랜드를 갖고 오게 된다면, 고객들이 먼저 찾는 브랜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리브랜딩을 스티커만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요청하는 방식대로 그 안에 스토리를 입히고 마케팅을 하고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을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정을 넣어서 만들게 되고, 고객에게 브랜드가 주는 그런 이미지도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그 상품이 하나가 잘 되면 그 상품을 통해서 다른 카테고리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갖는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국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랜딩,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세나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이슈라든가 국내 내수가 안 좋다거나 하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귀찮아서 안 해요. 사실 이게 허들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상품을 갖고 와서 가격을 높게 갖고 판다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광고비를 써야지 됩니다. 결국에는 앞단이 쉽고 뒷단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브랜딩 제품은요, 인증도 받아야 되고 상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 패키지도 해야 되고 바이럴도 해야 되고 공동구매도 해야 되고 쇼츠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막 내 브랜드를 막 계속 키우는데요, 이게 앞단에는 어렵지만 뒷단은 점점 편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요게 귀찮아서 다들 포기하고 쉬운 것부터 가게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돈 벌면요, 누구나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달라붙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어렵게 돈 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은요, 어렵게 벌어야지 경쟁자들이 안 붙어요. 저는 최근에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국내가 내수가 줄어들면은 해외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해외 영업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국에 아직도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브랜딩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아예 할 수 없기 전에 뭐라도 조금씩 하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되게 어둡다고 얘기하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일이었나? 이게 과연 내가 계속하면서 은퇴 후 50년까지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 개선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부터 디자인부터 모든 것들을 내가 관여해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해갖고 금형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지식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내 아이디어만 넣어서, 내가 소구점만 넣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이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좀 조사를 해서 어떤 상품이 통할지만 연구를 해서 남들과 조금만 달라 보이기만 해도 그건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제품 패키지 만드는 것부터, 인증받는 상품 아주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채널에 야노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보시면 브랜딩 병행 수입에 관련해서 많은 성장 기록들을 촬영해 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싼 강의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적게도 시작할 수 있어요. 50개, 100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저관여 상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저관여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저관여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브랜딩도 해보고 저관여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조금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 가져가자라는 의미니까요. 또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 성공하면요, 분명히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걸요? 아, 이제는 한번 해외에도 한번 해볼까? 해외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이전에 도전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도전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매 대행도 할 줄 알고 사입도 충분히 해봤고 위탁도 충분히 해봤잖아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에 내 아이디어만 한번 넣어보세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무언가를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저는 그게 작지만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상품 출시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곧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상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을 심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내용들이 불편하게 또 받아들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결국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구매 대행, 위탁, 뭐 브랜드 셀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엔 자영업이에요. 아직도 그 대표님이 혼자서 계속 일을 진두지휘 하시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브랜드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처음에는 위탁도 하시고 구매 대행도 하시고 뭐 일반 사입도 하시던 그런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직이 되시고, 그리고 뭐 작지만 중소기업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한우물만 파고 계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저를 통했든 누구를 통했든 이 일을 입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PT 선생님처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 끊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좀 어렵지만 조금만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어제보다 조금 낫고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쯤에 제가 온꿈사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관세가 이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온꿈사 네이버 카페에 올라간 제 글 원문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의 선배 셀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썼던 내용들이라든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온꿈사 카페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꿈사에 가입하셔서 그런 글들을 읽으시고 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